이렇게 상승 기조를 지켜낸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비트코인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3만 달러 선이 붕괴됐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좀 하락이 과했다라는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UBS 증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매파적으로 가격을 부여했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너무 기우가 컸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기업 수익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다우 30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평선 아래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과는 지금 좀 사뭇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뉴욕 연준의 윌리엄스 총재가 나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은 다시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이 원하는 수준의 고용 지표까지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테이퍼링이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또 짚었습니다. 클리브랜드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들도 오늘 나서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발언을 하면서 오전장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제대로 했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 증언이 있었는데 증언에 앞서가지고 먼저 이제 서면으로 또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시장에 나왔는데 오후장 들어가지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지만 곧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강력한 어떤 FOMC의 정책 유지 여기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또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자신의 의지를 어떤 좀 꺾느냐 뒤로 좀 물러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레드불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16.4%보다 더 높게 17.6% 기록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 또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리치몬드 지역의 제조업이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22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마이너스 0.9% 하락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금 잠재우는 역할을 했고요. 말씀하셨듯이 비트코인이 장중에 3만 달러를 붕괴시켰습니다.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곧바로 반등하면서 32,5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은 이미 이제 중국에서의 규제 강화라든가 아니면은 중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서비스 중단을 촉구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오늘 이제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은 중국이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전자화폐, 전자위안을 출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 뉴스가 굉장히 좀 크게 순간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나왔던 게 중국이 전자위안을 발행을 할 경우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 오히려 비트코인 산업들은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의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상승 전망이 이어지지 않고 좀 불안감들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업종별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경제 재개방 관련주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를 탔네요. 연준의 정책이 이제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강력하게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였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오늘 임의 소비재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임의 소비재 업종에는 경기 회복 시에 소비자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오늘 하루 그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임의 소비재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1.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보기술 업종도 0.9%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번 달에 상승이 강했던 부동산 업종들은 오늘 마이너스 0.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회복 기대감에 이제 소매 분야 그리고 의류 배송 산업들이 이제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스페셜 리테일 분야하고 의류 산업이 1.5%대 상승으로 가장 크게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프라임데이에 지금
지금 역대 최대 매출을 기대한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배송 산업이 1.2% 강세로 보였고요. 기술주들에 대해서 수익이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마케팅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1% 내외의 강세로 보였습니다.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 10개월 만에 지금 3,50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10개월 만에 돌파를 하게 된 거죠. 지난해 9월 2일 날 3,500달러 넘어섰다가 바로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잘 지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이 지금 프라임데이를 48시간 동안 하는데 첫 24시간 동안 매출이 역대 최대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배송 지연이나 불안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출 증가세에 따라 가지고 오늘만큼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하루였습니다. 동반해서 인터넷 쇼핑몰인 에트스 역시 4%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 항공과 크루즈 산업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주말부터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약 600편의 항공 스케줄을 취소를 했고요. 7월 달에도 1%의 항공편을 이미 취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사들에 대한 어떤 그 지연 그리고 취소 부담 이런 것들이 주가를 하락시켰는데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해고시켰던 파일럿과 정비 인력들이 바로바로 복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를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보잉사에서 이제 747 엔진 결함이 있어가지고 항공기조차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항공기조차 부족하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된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은 기후 관련해가지고 올 여름에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우가 더 자주 쏟아질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름철 어떤 수요 급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항공사들이 하락하니까 크루즈 회사들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1% 내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이 밖에 주목해볼 만한 글로벌 이슈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연준 총재들의 연설이 또 이어지나요? 네, 내일도 이제 바우만 총재와 보스틱 총재가 연설을 하는데 바우만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FOMC의 입장을 충분히 잘 따라가는 분입니다. 기준금리 동결에 찬성한다라고 이미 지금까지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보스틱 총재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내년에 0.25% 금리 인상에 찬성표를 던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내일 시장에 나와가지고 오전장에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매파적인 입장을 표명할 때는 또 시장에서는 조금 출렁거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IHS 마켓에서 발표하는 구매 관리자 지수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둔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50을 넘어서 가지고 60 이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회복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마이너스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는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원유 재고량이 394만 배를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휘발유 재고량은 83만 배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재고를 좀 쌓아두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자님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